오늘 밤 비밀 서고가 열립니다. 낭독마녀. 안녕하세요. 낭독마녀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뭔가요? 로또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을 손에 쥐게 되는 거? 아니면 아주 평범한 일상을 무탈하게 살아내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는 것? 과연 행복이 뭘까? 나는 무엇을 더 해야 행복해질까를 고민하다가 이 책의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모든 베스트셀러 자리가 한강 작가의 책으로 채워졌을 때 유일하게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자리 잡고 내려오지 않았던 책이 있어요. 몹시 놀란 마음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고, 어쩌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행복이 다 비슷한 결이 아닐까 생각했죠. 태수 작가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이 책을 읽고 또 저의 낭독을 들으시면서 나는 행복한가? 내가 좇고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삶에 지치면 평범함도 꿈이 된다. 꿈이 뭐냐는 낯간지러운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난 축구 선수, 난 만화가, 난 아나운서, 나는 건물주. 10대부터 20대까지는 그래도 꿈이란 것이 존재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어딘가 말랑말랑한 감정이 숨어 있어 듣는 이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특성이 있었다. 그랬던 내가 벌써 40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와 누군가 꿈이 뭐냐 다시 묻는다면 조용히 답하고 싶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정말이었다. 삶에 지치면 평범함도 꿈이 되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란 놈이 참 애매했다. 어떤 날에는 배달비 신경 쓰지 않고 갈비찜을 주문하는 것처럼 도달 가능한 영역으로 보였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1년에 한두 번쯤 해외여행을 가는 화목한 4인 가정처럼 아득히 달아났다. 평범함이 꿈인 것은 분명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도 도통 알 수가 없었다. 평범함이란 게 도대체 뭘까? 탤런트 홍진경 씨는 행복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것. 나는 그게 내가 갖고 싶던 평범함의 정체라고 생각했다. 고민과 걱정이 배제된 사소한 평일. 비교도 열등감도 질투도 분노도 혐오도 걱정도 고민도 불안도 없는 안전한 하루를 살아냈을 때 나는 비로소 평범히 잘 살아냈다 안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나의 목표는, 아니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아프지 않고 매일을 별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 오늘 저녁은 뭘 먹지라는 사소한 고민에 시간을 충분히 써도 괜찮은 지금이 조금 더 지속되길 바란다. 행복이 더 많아진 삶이 아니라 불행이 더 줄어든 삶이다.
그렇기에 미안하지만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 역시 행복을 찾아가는 낭만적인 여정이 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매일 찾아오는 불행을 아득바득 수비해내는 꽤나 현실적이고도 세속적인 낭만 없는 분투기가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어도 인생이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그저 내 인생도 나쁘진 않다는 뜻밖의 진실만을 가져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나쁘진 않네 라는 마음도 매일같이 가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좋은 인생이 아닐까. 하이라이트가 넘치진 않아도 무편집된 인생마저 웃으며 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말이다. 당신에게도 그런 삶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한다. 2024년 가을, 태수.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전날 달디단 잠을 잤거나 별다른 문제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체력이 넘치는 날. 그런 날이면 약속을 끝낸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어쩐 일이야? 아내는 반색하며 물었다.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했다.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서 라고 말할 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김치찌개를 끓이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나는 솔로도 같이 보며 잘도 조잘거렸다. 그러나 삶이 약간만 삐끗해도 내 다정함은 길을 잃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무슨 질문이든 건조하게 답하는 날이 많았다. 나도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나는 이미 모든 체력을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더 이상 내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없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혼자만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람을 찾았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 좀 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란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멋진 몸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은 원했다. 피곤에 찌든 날 집에 돌아가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다정함은 갖고 싶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그만두는 것도 용기, 그만두지 않는 것도 용기. 요즘 것들은 좀만 힘들어도 퇴사. 3년 전 제이는 그 말에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 조금만 힘들어도 징징이라니 참나. 너무 내 이야기 아닌가? 제이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1년의 시간을 더 투자해 보다 괜찮은 성과와 동료들의 신뢰,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를 얻었다. 혹시 잠은 제대로 주무시나요? 견디다 못해 찾아간 정신과에서 받은 의례적인 질문에 제이는 그만 울음이 나와버렸다. 물론 제이를 걱정해준 주변 지인들도 많았다. 동료도 친구도 가족도 제이를 위해 시간을 냈고 살뜰한 위로도 놓치지 않고 건넸다. 다만 방향이 좀 묘했다. 힘든 건 아는데 여태까지 한 게 아깝지 않아? 어렵게 들어간 곳이잖아. 좀만 더 버텨봐.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제이의 생활이 아닌 제이의 사회생활이었다. 잠은 잘 자냐는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진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제이 자신조차 자신의 생활을 걱정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아마 모두가 비슷한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사회생활과 달리 내 생활은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쓰면 쓰지. 논리적인 접근이었다. 내 생활은 하면 할수록 돈과 시간이 차감되는 구조였기에 제이는 그것을 최대한 나중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성적, 학벌, 평판, 직급, 연봉, 연차, 성과. 오늘도 내 세상에는 중요한 게 넘치는데 시간은 없고 할 건 많았다. 그런 세상에서 나를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속편하고 효율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로봇과는 달라 오로지 효율만으로는 윤택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고장난 마음은 시간이라는 만병통치약으로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제이도 마찬가지였다. 제이가 다시 방문 밖으로 나온 것은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였다. 거기서 회사 정문으로 향하기까지는 또 한 번의 2년이 필요했다. 제이의 청춘은 이미 꽤 흘러가 있었다. 효율이라 부르기엔 지나치게 고연비의 시간이었다. 멈춤과 지속. 둘 중 무엇이 더 맞는 일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오래된 유행어처럼 그때그때 다르겠지. 그래도 노곤한 퇴근길에 이 글을 볼 당신과 열심히 공부하다 잠시 이 책을 편 당신에게 이 질문만은 돌려주고 싶다. 요새 잠은 잘 자나요? 밥은 체하지 않고 잘 먹어요? 멋진 사회생활을 위해 너무 많은 내 생활을 포기하며 살지는 않길 바랄 뿐이다. 섬세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자주 온다. 섬세하다는 건 남들보다 서너 배쯤 큰 감정 안테나를 갖고 사는 것과 같다. 겨울 냄새,
봄 냄새와 같은 계절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말하며 간만에 본 부모님의 약해짐도 눈치 좋게 알아채는 기특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감의 선봉대장 역할을 한다. 친구들의 무너짐에 울고 위로하는 건 이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가족들의 안 좋은 감정 역시 모두 이들의 차지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문제 자체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높기에 친구와 가족과 회사와 학교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앞서 반응한다. 물론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러나 슬프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만큼은 어디서도 드러내지 않는다. 절대. 타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이들은 언제나 솜씨 좋게 답한다. 난 괜찮아. 타인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잘 알기에 내 감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만은 언제나 뒷전이다. 마치 밀린 설거지 중 맨 아래에 위치한 그릇처럼 내 마음만은 씻어내지 못한 채 매번 그대로다. 이들이 자주 번아웃 되는 이유다. 독일어에는 치타델레라는 말이 있다. 요새 안에 독립된 작은 보루라는 뜻으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작은 방을 의미한다. 나는 섬세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치타델레라고 생각한다. 챙겨야 할 것, 챙겨야 할 사람, 챙겨야 할 모든 감정들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만이 남겨진 시간과 공간이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고립된 공간 속에서만 남들에게 수도 없이 제공했던 말을 자신에게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 괜찮아? 그간 친구 같은 자식, 무엇이든 털어놓고 싶은 친구, 알아서 잘하는 직장인이 되느라 정작 나에게는 아무것도 되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만 생각해 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되 어떤 감정조차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힘든 날, 마음속이 온통 타인의 감정으로 가득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날, 불어 나밖에 없는 공간으로 도망가자. 그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자. 나 안 괜찮아. 가끔은 남에게 줬던 섬세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자. 포기가 습관이 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포기하게 된다. 자신이다. 아내는 매일 아침 행복에 이름표를 붙인다. 막 건조기에서 꺼낸 이불을 보며 아내는 행복해한다. 적당히 데워진 이불을 덮고 소파를 구르며 뒤집어 썼다 또 벗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 머리만 쏙 빼고 말한다. 아, 행복해. 연애를 시작한 지 10년, 결혼한 지 5년, 도합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심쿵.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귀엽다. 이후로도 수건이든 흰옷이든 건조된 빨래들을 보면 일단 다 던져주는 이유다. 하루는 영화 관람 전 저녁으로 충무김밥과 쌀국수를 먹는데 아내가 또 말했다. 조합이
완벽한데? 피식. 나는 또 자그맣게 웃는다. 어느 날은 퇴근한 자신을 반기는 반려묘 미미를 보며 또 어느 날은 집 가는 길 발견한 달짝지근한 군밤 가게를 보며 아내는 지치지도 않고 꾸준히 선언했다. 너무 행복하다. 아내는 무심코 지나갈 만한 작은 순간들에도 그토록 자주 새 것이라는 듯 행복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었다. 조금은 부러워졌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해본 것이 언제일까? 어릴 때는 했었나? 안 했던 것 같은데. 행복이란 말은 어딘가 쉬워지면 안 될 것 같아 아끼고 또 아꼈다. 즐거움만으로는 부족했다. 짜릿함도 아쉽고 뿌듯함 역시 딱 들어맞지는 않았다. 그야말로 머리에 폭죽이 터지는 순간이 아닌 이상 행복이라는 단어는 감히 쓸 수 없었다. 참아온 세월이 얼만데 겨우 이 정도가 행복이라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무미건조했다. 솔직히 꽤 인상적인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제대로 명명되지 않은 순간들은 조금씩 퇴색되어 그저 그런 기억들로 퉁쳐졌다. 부끄러워하다 보니 무뚝뚝해진 그 옛날의 아버지들처럼 나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메말라가고 있었다. 어제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쳐다봤다. 분홍빛 하늘. 여름 석양이 저리도 예뻤었나? 나도 모르게 기분이 보송해졌다. 값싸게 구매한 삼겹살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산한 타이밍도 모두 완벽했다. 해서 이 모든 순간들을 또 습관처럼 잊지 않기 위해 용기 내어 이름표를 붙여본다. 조용하게. 행복하다. 뭐라고? 산통을 깨듯 아내가 묻는다. 눈치도 없지. 나는 벌컥 답한다. 행복하다고. 푸하하. 아내가 웃는다. 나도 따라 웃는다. 하늘은 여전히 핑크빛이고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은 선언이다. 웃지 않다 보면 웃지 못하게 돼. 할아버지는 웃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아니다. 어쩌면 부재한 사람이었을지도. 명절날 손조들의 세배에도 흔한 미소 하나 주지 못할 만큼 근엄하지만 어딘가 안쓰러운 그런 사람으로 나는 기억한다. 어떤 날은 코미디를 보다 문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괜한 역정을 부리셨다. 저딴 것도 개그를 하고. 할아버지는 점점 웃음의 길을 잃어갔다. 그래서일까? 할아버지의 웃음이 비워진 자리에는 번번이 짜증과 화가 자리했다. 행복한 기분이 올라와야 하는 타이밍에 지어지지 않는 표정을 숨기려 할아버지는 더 자주, 더 크게 화를 내셨다. 웃어야 했었는데, 웃을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결국 웃지 못하게 됐다. 할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얼굴 역시 다 말라 가뭄처럼 딱딱해진 짜증 그득한 얼굴이었다. 그런 얼굴을 요즘 나에게서도 자주 본다. 웃음이라곤 냉소밖에 남지 않은 내 얼굴에서 할아버지가 떠올라 까무룩 놀라지만
웃음은 잘 지어지지 않는다. 숨 쉬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숨이 어색해지는 것처럼 내 표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입꼬리가 딱딱하게 굳어 억지로 올려보아도 파르르 떨리는데 그친다. 웃지 않다 보니 웃지 못하게 되었다. 사람은 나이를 하나 먹을 때마다 타고난 표정 하나씩을 잃는다고 한다. 웃음, 행복, 만족, 기쁨. 신기하게도 맑은 표정부터 잃게 되는 우리는 짜증으로 일관되다 결국 무표정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그래서 웃음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웃음이, 행복이 모래 위 글씨처럼 인생이란 파도에 쓸려가기 전에 습관을 만들고 몸에 배게 해야 한다. 화밖에 남지 않은 얼굴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지는 않다. 끝까지 삶에 웃어 보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작은 것에도 열심히 웃어본다. 길에서 어린아이를 마주칠 때면 빙그레 미소 짓는 용기도 갖게 됐다. 분명 못났을 텐데 아이는 내 미운 웃음에도 생기발랄한 미소를 반사해준다. 알고 있던 따뜻함이었다. 인생은 원래 차가운 거야 라는 멍청한 생각 때문에 다 잊어버린 즐거움이었다.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걸까? 문득 냉소했던 어느 코미디언의 말이 떠올라 피식한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나도 조금은 밝아질 수 있을까? 사람의 말투에는 온도가 있어. 말투에는 그 사람이 가진 온도가 드러난다. 자신과 맞지 않는 취향에 이상하다라는 말로 거리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특하다라는 말로 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린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체온을 느낄 수 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떠나 무엇이 더 따뜻한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살다 보면 말투에 배려가 묻어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 덕분에 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다. 너 덕분에 재미있게 놀았다. 너 덕분에 덜 슬퍼졌어. 그래도 너 덕분에 더 웃을 수 있었어 라며 자신을 웃게 해준 소중한 경험들을 상대의 공헌으로 기껍게 돌려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면 내가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젠장. 사람은 참 바보 같아서 말 한마디에도 하루가 맑아지나 보다.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에 틀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멀잖아, 비싸잖아, 힘들잖아. 매 순간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은 길을 잃을 줄도 아는 사람들을 말이다. 이들의 말투에는 삶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담겨 있어 마른 내 심장도 두근거리게 한다. 한번 해볼까? 해보지 않은 것에 섣부른 마침표를 찍지 않고 꾸준히 물음표를 던지는 그들을 보며 나는 내 인생에서도 아직 할 것이 남아있다는 기대감을 느낀다. 삶에 쉽게 담쌓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불태우게 된다. 이렇듯 사람의 말에는 그가 가진 참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해석하고 결론 짓는지는 의외로 내가 평소 쓰는 말투에 담겨 있다. 마치 어릴 적 방학 숙제로 해간 양파 실험처럼 좋은 말, 예쁜 말을 더 많이 듣고 뱉은 나일수록 마음의 크기 역시 잘 자라게 됐다. 예쁘게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쁜 말을 써야 했다. 요즘은 거짓말을 꽤 많이 한다. 과장 역시 자주 한다. 기분이 마뜩지 않은 상황에서도 독특하네 라고 결국 감탄하곤 한다. 자존심을 부리고 싶은 상황에서는 깔끔하게 미안하다, 사과해보기도 한다. 또한 가끔 주어지는 이벤트 같은 새로움들을 어차피 똑같다고 요약하기보단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기대감을 더 많이 비춰보곤 한다. 나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속이기 위해 부단히도 세상과 나에게 선언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도 세상은 멋지다고. 삶을 예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매사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25년 전 초등학생 때 내가 양파에게 해준 것처럼 나를 속이고 또 달랠 것이다. 걱정 마. 오늘도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내 세상은 조금 더 예뻐질 것이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났다. 아침 지하철은 늦지 않고 역에 도착했고 회사 일은 별다른 이슈 없이 여느 때처럼 순탄하게 지나갔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무난한 날씨에 야근 없이 집에 도착한 날. 그런 날이면 문득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 아, 행복하구만. 조용한 게 좋다. 심심한 건 편안하다. 나른한 건 안정적이다. 짜릿함은 여전히 즐겁지만 뭐랄까, 조금 피곤하다. 예상치 못한 일은 이제 기쁜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숙제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나쁘지 않다. 즐거워야 할 일은 없지만 실망할 일도 없는 이 일상에 감사하게 된다. 나도 이제 어른이 다 됐나 보다. 태수 별일 없지? 간만에 전화를 걸면 할머니는 꼭 이렇게 물어보셨다. 바로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 아무 일도 없어. 어릴 땐 자랑할 일 하나 없는 내 하루들이 괜히 창피해서 불쑥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편안히 답한다. 응, 다행히 별일 없지. 정말 다행이다. 나와 내 가족과 연인과 친구에게 별일 없는 하루가 이어져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짜릿함보다는 안도감에, 특별함보단 일상적임에 더 가깝다. 아무 탈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아픈 곳 없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어서, 희망은 없어도 절망도 없이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내 삶이다. 누군가는 그토록 조용한 인생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냐고 묻겠지만, 물론. 조용함은 웃을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울 일이 없는 상태니까. 기쁜 일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하루니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이 조용한 하루들은 우리 인생의 공백이 아닌 여백이니까.